여러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 분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많은 직장인들은 계속해서 연봉은 오릅니다. 하지만 몸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해서 돈 안 벌고 살 수가 있나요? 국민연금만 갖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절대 직장을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 자기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통장을 개설한 지 오래된 통장이 있거나 또 한 가지는 통장의 개수가 많은 게 있거나 세 번째는 통장이 뭐 최근에 만든 것이든 개수가 하나이든 현금이 제일 많은 거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통장에 많이 있는 게 좋죠. 그렇죠? 돈이 네. 많이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흔히 드는 비유가 직장이라는 거를 통장에 비유를 하고요. 아하. 직업은 현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그럼 무조건 현금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소속돼 있는 상태를 내가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것은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조직인 것이고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든 소속되어 있지 않든 간에 내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직장과 직업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제가 2007년에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고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서 입국 신고서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직업을 쓰라고 되는데 갑자기 제가 약간 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나왔으니까 내가 무직이라고 써야 되나? 쓸 게 없군요. 네. 근데 내가 조직을 떠났다고 해서 내가 직업이 없다라고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그 비행기에서부터 직장과 직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거는 직장 경력은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직장을 나오는 순간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직장은 다닌 지는 오래됐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통장은 많은데 사실은 내가 그 현금을 벌 수 있는 그 기술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고객의 80% 이상도 거의 재택이나 하이브리드로 갑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거에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8시간 동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계약서에 굳이 이 사람이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연봉을 얼마로 한다라는 거를 할 이유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뭐 출퇴근길 안 시달려도 되는데 그 다음 물결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8시간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4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간에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계약의 형태가 앞으로는 훨씬 더 이 자유롭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전 절대 직장을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 자기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갖고 나와야 됩니다. 직장인으로 오래 살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퇴직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퇴직이란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근데 오래 남는 게 유리할 텐데 직장에 있다가 언젠간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월급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저 앞으로 2025년까지 제 고용 보장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조직에 가서 질문했을 때 그 답에 대해서
3년간 내가 고용 보장해 줄게. 이런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러곤 쉽죠. 그러고는 쉽죠. 그건 쉽죠. 네. 여러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 분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없죠. 사실은 정규직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오래 버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지금 50대 이상이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을 겁니다. 2030 세대는 직장 생활을 30년 하기 힘듭니다. 자기 기술, 그러니까 제 언어로 표현하면 직업인데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사실은 직장에서도 더 그 사람을 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뭐 이공계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게 뭐 프로듀서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저처럼 뭐 코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빵을 만드는 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데도 그 기술이 있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과 2020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놓고 보면 주된 직장의 정의는 자기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입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나오는 나이가 10년 사이에 53세에서 49세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40대 중반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죠. 정년퇴직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돼 있죠. 근데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2011년에 11%였고요. 2020년에는 7.5%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진짜. 얼마 안 되죠. 제가 어쨌든 이 뭐 직장 생활이나 이 사업을 20년 넘게 했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죠. 61세의 정년 퇴직을 정말 명예롭게 한 사람을 20년 넘게 동안 딱 2번 봤습니다. 한 사람이 사장의 운전기사분이었고요. 또 한 분이 오래 있었는데 제 이전 직장의 선배인데 이 사람은 임원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만년 부장으로 남아서 61세까지 일하고 파티하고 끝냈어요. 그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네요. 가능했던 거죠. 딱 2사람 빼고는 제가 그 어떤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반면에 명퇴는 100배 이상 많이 봤습니다. 명예퇴직을 좋아하죠. 예. 근데 명퇴라는 말이 사실 이게 아주 말장난이거든요. 여러분들 명퇴를 명예롭게 하시는 분을 봤습니까? 맞습니다. 못 봤죠. 사실은 완전히 밀어내는 거거든요. 직장인들이 보통 연봉을 자기 몸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오해입니다. 만약에 제 몸값이 제 연봉이라면 그러면 제가 조직을 떠나도 제 몸에 붙어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연봉만큼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쓰든. 그런데 소속이 끝나는 순간 자기의 수입이 확 줄어요. 그러면 몸값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직장인들은 계속해서 연봉은 오릅니다. 하지만 몸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4050 세대가 이제 회사를 나오실 시점이면 사실은 관리직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직원 관리가 기술이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해서 돈 안 벌고 살 수가 있나요? 국민연금만 갖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걸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힘든 점이 올 수가 있죠.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부모 세대 패러다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내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뭐 팀원들 관리해라.
근데 이제 그 직장이 과거에는 우리를 60대까지 책임져 거기서 줬다면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직장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독자분들이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What do you want입니다. 네. 뭘 그러니까 원하냐?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일적으로 지금 40, 50대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직장에서 일을 해온 경우요. 그러니까 내 상사가 뭘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눈치가 진짜 빨라요. 네. 내 고객이 뭘 원하는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뭘 원하지?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답을 못 하는 이유는 그냥 고민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안주로만 그거를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거 도대체 끝나고 뭘 해야 되지? 라고 그냥 술자리 안주로만 삼는 거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가 열정을 찾는 게 아니라 열정이 너를 찾는 거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열정이 찾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열정이 나를 발견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 그렇죠. 거지. 내가 여기저기 자꾸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방송국하고 신문사에서 웹사이트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부터 이렇게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서 요즘 뭐 동네 서점이 인기라고 하니까 동네 서점을 해본 거예요. 1년 반 만에 접었어요. 망했네요. 망한 거죠. 돈을 잃지는 않았는데 돈을 그렇다고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서점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동네 서점이기 때문에 그 매대가 작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세심하게 큐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큐레이션을 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지갑을 열고 그 책을 사가는 데에서 굉장히 짜릿함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롱블랙이라는 그 컨텐츠 업체의 김종원 그 공동 대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얘기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내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안 하던 프로젝트에 내가 자원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그죠? 세바시 같은 곳에 와서 새로운 교육을 들어본다든지 내가 자꾸 자기가 발을 담궈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의 직업인으로서 대다수가 임원 코칭입니다. 그럼 제가 직장 생활을 코치로 했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컨설턴트였어요.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싱가포르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 미국인 그 선배 상사였죠. 그 사람이 맥주나 마시자고 그래서 공항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 사람 갑자기 야, 호, 너 코칭하고 컨설팅이 뭐가 다른지 알아? 저는 몰랐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컨설팅은 답을 주려고 하는 거고 코칭은 여러분 지금 세바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코칭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세바시 인생 질문.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코치네. 네, 코칭이죠. 코칭 그룹이죠, 이거는. 그게 저한테 약간 이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책을 사서 보고 뭐 교육도 들어보고 다 자비로 한 거죠. 그게 저한테 실험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있던 회사에다가 컨설팅 회사였는데 코칭 서비스를 한번 제가 작게 개설을 해본 거예요. 이게 팔리나 안 팔리나.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잘 팔리더라. 두 번째, 고객도 만족하고 나도 더 만족하더라. 그래서 그럼 이게 코칭을 해야 되는데 코칭에 한창 관심을 가질 때 제가 전 직장에서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사장이 되니까 코칭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장을 3년 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사장 역할을 잘할 수는 있겠는데 내가 이걸 계속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코칭에 쏟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인 기업을 차리자라고 해서 그래서 차린 겁니다. 사장을 그만두고. 사장을 그만두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코칭을 한 것도 결국은 그냥 고민만 했다면 절대로 되질 않는데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절대로 회사 나와서 창업 아닙니다. 네. 회사에 있을 때 작은 실험들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사용 설명서라는 걸 제가 만약에 한 줄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 다른 말로 하면 매달 25일 날 월급이 꽂히는 동안 이게 비교적 안전됐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기술을 만들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60에 나오든 50에 나오든 내가 원해서 나오든 내가 밀려서 나오든 그 나오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직장도 여러분들을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3, 40대 쫙 빼먹고 그렇죠? 40대 후반에서 이제 밀어낼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장에 살 수 있는 일 중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있죠.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내 봐도 난 직장 하는 일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직장에서 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보다도 칼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김유미 작가라는 분이 직장은 다니는데 이분은 직장에 있는 것 같고 직업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7시부터 화실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의 전시를 가서 봤는데 몇백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가 직업을 뭘로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서 직장을 구하는 기준이 달라야 되죠. 직장에서 하는 일과 상관없이 직업을 만들고 싶은데 야근하는 직장을 고른다? 그건 전략이 잘못된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쓰는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자신과의 약속 시간이 잡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캘린더에다가 남과의 약속만 적어놔요. 남의 약속만 잔뜩 있죠.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호야 너 저 수요일 날 저녁에 시간 있어 그러면 시간 비었어. 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고 내가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남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돈은 함부로 남한테 안 주는데 시간은 너무 남한테 그냥 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을 드릴게요. 세바지 인생 질문에서 저한테 오늘 하는 거를 1월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왜 8월에 잡혔느냐? 제가 1월부터 상반기에 목요일을 전부 다 제 시간으로 잡아놨어요. 나와의 약속으로. 나와의 약속으로. 그 시간은 제가 지킨 거죠. 네. 듣고 나니까 되게 서운하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와의 시간은 항상 남과의 시간에다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미리 투자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직업을 만드는 것도 자기 시간 투자를 해놔야 되는 거죠. 제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워크숍을 치알디니한테 직접 배워서 갖고 와서 15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수입원이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직장 다니는 동안 치알디니 워크숍에 저를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 비싼 데다가. 제가 제 휴가를 내서 제 돈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워크숍을 배워온 게 첫 계기가 된 겁니다.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써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게 나는 힘들고 귀찮다? 그럼 아마도 그건 여러분들의 직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책을 쓰고 나서
주로 이제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이제 직장을 나와서 창업한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카페를 하는 분도 있었고, 뭐 식당을 하는 분도 있고, 빵을 굽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직장 있을 때보다 돈 많이 벌어요? 아니요. 직장 있을 때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아요? 휴가 더 많이 써요? 아니요. 그러면 직장 있을 때보다 더 해피해요? 더 해피하대요. 돈을 덜 벌고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쉬지 못하는데 더 해피하다? 이게 저한테는 약간 퍼즐 같았어요. 워라밸이라는 거를 보통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자기 개인 시간의 균형으로 생각하잖아요. 워라밸은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나 좋은 일이 아니라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장에서 나와서 자기 직업을 갖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많고 쉬는 시간이 적은데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라밸에 대한 해석을 바꿨어요. 워라밸은 남 좋은 일과 나 좋은 일의 균형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워라밸을 정말로 확보하려면 한동안은 좀 워라밸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직업을 만드느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놀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투자한 시간이 있어야 40대, 50대에 가서 훨씬 더 여유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 직업을 만드는데 쏟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제가 일이 갖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를 100에서 몇 프로씩을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세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머니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일의 의미. 아마 대다수 사람에게 저한테도 그랬고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석세스 메이커입니다.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서 그게 뭐 승진이든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이든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 마지막이 이제 미닝 메이커예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요즘 이 세상에 나왔나 봐. 그래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세 가지의 배분이 다 다를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직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닝 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만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이 더 기쁘게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거를 성장시키려고 하죠. 왜 나이 들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첫 번째는 내가 그 삶이나 일에서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그러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겠죠. 성공한 직업인이라는 것도 제가 머니 메이커, 석세스 메이커, 미닝 메이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세바시 인생 질문을 통해서 직장인보다는 직업인으로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조금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